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맞주라입니다. 맞주라. 그래서 고구려 군대가 여기를 상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구려는 지금 보면은 고구려가 이제 서쪽 경계가 여기라고 지금 우리 현재 학계가 5세기 이렇게 여기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남한과 북한의 역사학에 지금 이 5세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고구려가 근데 여기에 국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평야예요. 물론 이제 강과 보통 고대 국가는 국경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강하고 산맥이 같이 있는 곳으로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요하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무슨 거대한 산맥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경이 형성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래서 국경은 고대 국경을 보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산맥이에요, 거대한 산맥.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연산산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항상산맥, 태항산맥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보통 중국 고대 문헌에서 나오는 내륙 지역이 여긴 거죠. 이제 황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고요. 그래서 고구려가 서쪽 경계는 여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가 제일 거대한 산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가 5세기에 어느 정도의 강국이었냐면 여기 북부 규슈 북부가 이제 마찌라 아까 이제 임나가라가 이 마찌라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경계에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요 바다 그래서 만주 한반도 열도에서 이 서해 바다에 대한 항행권 제해권을 고구려가 다 제패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5세기의 최대 강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 고대 문헌입니다. 이게 진서외전, 송서외전, 남제서, 양서, 수서 이 외전의 이 외가 누구냐? 열도로 이주한 한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인류 유전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이올로지컬적으로 그 DNA가 한인인 사람들이 열도로 건너가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것들이 고대 문헌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있죠. 삼국사기에도 왜가 나오죠. 삼국사기를 보시면 백제봉기, 신라봉기, 고구려봉기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왜는 신라만 주고 장창 공격을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공격을 계속해요. 그리고 백제봉기에는 왜가 언제 나오냐면 아신왕 때 처음 나와요. 왜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만난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고구려 봉기를 보면 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만난 적이 없어요. 고구려 봉기는 왜를. 근데 광개토 태왕릉 비문을 보면은 신묘년조에 왜 하고 왜를 토벌하러 나갔다 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왜라는 것은 한반도의 고대국가 주민들이 열도로 건너가서 정치적인 활동을 열도에 사는 한인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패권 다툼이나 이해 갈등으로 많은 갈등 관계를 구성했던 그런 일들이 삼국사기에서 신라봉기에 나오는 왜입니다. 그러면 이 신라봉기에 나오는 왜는 신라만 공격해요. 신라만. 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를 찾아본 겁니다. 왜 신라만 공격할까? 이 보면은 내용을 보시면요. 신라만 뭐 원한이 있어요. 신라공기 한번 읽어보시면 이 총 51건의 외 관련 기사가 나오고요. 외 침략 기사가 신라봉기에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이 외가 누구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하여 예문을 보냈다 하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8대 왕 아달라 이사금이 신라 왕인데요. 8대 신라 왕인데요. 이게 박석김 이렇게 가잖아요. 신라는 왕조가 아시죠? 근데 박씨 왕조가 여기서 끝납니다. 아달라 이사금에서. 여기서 끝나고 안 나와요. 박씨 왕조가. 그
다음에 석씨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내무랑 때 가서 김씨로 바뀌고 사라져요. 박씨왕조. 어디로 갔을까 이 박씨왕조는?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너무 똑똑하셔. 이제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다 하셔. 맞습니다. 자, 보통 한반도에서 그 정치 지배 세력들 안에서 서로 이제 정권 패권 다툼을 하다가 여기서 뭔가 밀렸거나 이렇게 하면 정치적 망명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열도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라진 박씨 왕조가 어디로 갔겠느냐? 이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히미코가 173년에 사신을 파견해서 예물을 보냈다라는 요 히미코가 중국 고대문헌에 나옵니다. 이 히미코가. 이제 한문으로는 비미호고요. 일본어로는 히미코라고 있는데 요 히미코 비미호가 삼국지 위지동이전 외전에도 나오고요. 뭐 진서에도 나오고요. 진서 외전에도 나오고 다른 중국 고대문헌 외전에도 이 히미코가 나와요. 북사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달라 이사금 여왕이죠. 여자죠. 박씨 왕조의 후손일 관계가 있는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중국 고대 문헌에 나오는 연대보다 이 173년이라는 연대가 제일 최초로 먼저 나오는 연대예요. 나머지는 다 200년대로 나오거든요. 중국 고대 문헌에서는 히미코 얘기가. 근데 이게 최초로 173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3년이 무슨 연도냐면요. 그 삼국지 위지동이죠. 외전을 보면 그 큐슈 열도 외국에서 대란이 43년간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거를 끊임없이 하면서 왕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왕이 없었는데 그 외국 대란에 죽고 죽이는 대란이 끝나면서 정권을 잡은 여자가 히미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외국 서로 죽고 죽이는 외국 대란이 있던 그 와중에 히미코가 유일하게 신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예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무슨 관계가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러면 외를 공격하는 신라를 공격하는 이 외는 기사를 보면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외가 왔는데 명화성을 포위하고요. 외병이 와서 금성을 10일 동안 포위하고요. 또 월성을 포위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자, 이게 이거 이상한 전쟁입니다. 왜 이상할까요? 왜 이상할까요? 보세요. 이 외가 왔는데 왕성을 포위를 해요. 자, 약탈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량과 그 다음에 노에르스 인지를 빨리 약탈을 한 다음에 끌고 빨리 가야죠. 배를 타고 왔으니까 배가 불타면은 자기들도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탈이 목적으로 침략을 했으면 식량과 그 노예로쓸 사람들을 빨리 해서 긁어가지고 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약탈이 목적이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궁을 포위를 한 다음에 5일씩 10일씩 막 저렇게 있어요. 이런 건 뭐예요? 목적이 다른 거죠. 약탈이 목적이 아닌 거죠. 이런 전쟁은. 뭐예요? 성 안에 있는 왕 나오라 이거죠. 나와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 나한테 조공을 바치든지 해.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약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를 공격했던 이 외는 누구냐면 규슈로 가서 정치적 망명을 해서 봉국 신라하고 원수가 된 거죠. 이제 정권을 다시 뺏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 박씨 왕족들이 바로 이 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포위하고 안 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협박을 했을까요? 그래서 보면 규슈 가고시마현에 보면 열도로 건너간 박씨 왕족들의 후손이 한인 외입니다. 이게 신라만 공격하는 외입니다. 신라인이에요. DNA가. 그러면 열도에는요. 박혁거세를 모시는 신사가 2,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열도 전역에. 근데 이 2,000개도 하도 많아가지고 박혁거세 신사가 하도 많아서 줄인 거예요. 이것도 통폐합한 겁니다. 줄인 게 2,000여 개입니다. 그래서 신라 봉기에 신라만 공격하는 외는 그 열도로 건너간 박씨 왕조 후손들이다. 박혁거세 왕조의 후손들이 이제 사실상 신라는 저는 그래서 내전 중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권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규슈에 근거해서 그래서 규슈 신라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었습니다.
규슈백제, 규슈신라. 그럼 이거를 유물유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시노가리 유적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유물과 유적, 그러니까 집자리, 이게 대구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것들이 나와요. 청동검이라든지 그 환호가 있는 집자리라든지 이게 아주 신라 경상도 지역에 있던 신라하고 똑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큐슈 신라였다고 볼 수 있고요. 요 밑에는 아까 에다 후나야마 고분에서 백제계, 여기서는 뭐 백제 금동 관모뿐만 아니라 백제 신발도 나오고 뭐 백제계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백제, 신라 이렇게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요거는 그 밑에 그 가야적인 것들이에요. 가야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갔는지. 그래서 미야자키현이라고 아까 여기가 미야자키현인데요. 여기 미야자키. 요쪽에는 가야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요렇게 가야적인 게 많이, 이건 뭐 가야과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신라 얘기인 거고요. 넘어가고요. 시간이.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울진에 이렇게 신라 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법흥왕 때 건데, 요걸 이제 한자로 파단이라고 읽잖아요. 우리말로는. 근데 일본 말로는 요거를 요렇게 읽어요. 하타라고. 발음이 같아요. 하타. 이걸 하타라고 하고 요것도 하타라고 읽는데 요걸 하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하타씨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하타부라고 하는데요. 요 하타부의 사람들이 일본 호적상 하타를 성으로 쓰는 사람들이 울진에 있는 이 하타씨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요즘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를.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요게 아까 규슈 백제가 있었던 곳에서 나온 규슈 에다 후나야마에서 나온 거고요. 요게 이제 충청도 입점리에서 나온 거고, 이건 전남 고흥에서 나온 거고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백제 금동 관모가 출토되는 곳은 백제 담로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요 얘기는 아까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히미코가 바로 규슈 신라의 신라 여왕이다. 규슈. 그래서 요 이제 그 열도에 들어간 한인들이 요 히미코가 신라인이기 때문에 이 히미코를 그 삼국지 위지동이전 외전에는 외 여왕국이라고 나와요. 근데 외 여왕국이 이제 이 나라 이름이 야마타이코쿠예요. 야마타이코쿠. 일본 말로, 우리 말로 뭐 야마대국 또는 사마대국이라고 하는데요. 박씨왕조 후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요, 일본에는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본 서기에는 수인 3년을 보면 신라 왕자 천일창이 일본 말로는 아메누이 복고라고 하는데, 자기가 바다 건너온 왕자다, 나는 신라 왕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 서기에. 예.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바다 건너온 신라 왕자 천일창이다, 이런 얘기가. 이게 천일이라는 게 하늘에 떠 있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하늘에 떠 있는 밝은 해잖아요. 같은 계열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삼국유사 연호랑 세호녀를 보면 연호랑 세호녀가 그 일본으로, 열도로 일본으로 가니까 갑자기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연호랑 세호녀가. 근데 이 연호랑,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호랑 세호녀의 이야기가 일본의 시마네현 이즈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사를 나타내는 이즈모 풍톡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연호랑 세호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 땅을 띄어와 이즈모를 붙여서 이즈모를 넓혔다. 그래서 이 연호랑 세호녀가 그쪽으로 갔다고 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천일창은 하늘에 뜬 해라는 뜻이고 박혁거세도 하늘에 밝은 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비미호도 일본어로는 히미코라고 읽는데, 일본어에서 이 히는 요 하늘에 떠 있는 해를 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미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해를 보다, 힘이. 그래서 이 다 같은 집안이다. 박혁거세 집안이라는 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쟁점을 알려 드릴게요. 뭐 때문에 이 야마타이 곡구, 그 야마대국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지금 이른바 이제 강단 시민사학계와 민족사학계의 이제 쟁점 중에 하나인데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야마테이 곡구가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이건 이제 대방군의 위치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삼국지 위지 외전의 한외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대 문헌의 외전은 다 앞에 머릿속으로 한인의 한자를 딱 받고 한외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인들의 그 고대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대방군에서부터 구야국까지가 7천여리고 구야 한국에서 야마타이 곡구까지 5천여리고 다 합쳐서 12,000여리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있었냐 근데 우리 이제 여기가 식민사학계가 이른바 강단학계가 주장하는 건 대방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7천여리고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여기가 대방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가 이제 어느 쪽이 7천여리 같으세요? 이쪽 같으세요? 7천여리 이쪽 같으세요? 예, 이게 이제 제가 해봤거든요. 구글에서 이렇게 보통 고대 사람들이 백길에서 느끼는 체험적인 거리와 우리가 느낀 게 한 3-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야마타이 곡구가 어디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게 야마타이 곡구가 대방군이 평양에 있을 때 여기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현재 사학계 주류 사학계에서는요. 여기 평양에서부터 여기까지 12,000여리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오사카 이제 이 오사카에 자리 잡은 백제도 있었고 오사카에도 백제 고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규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아셔야 돼요. 열도에는 최소한 3개의 백제가 있었다. 규슈에도 백제가 있었고 여기 오카야마에도 백제가 있었고 오사카에도 백제가 있었어요. 서로 별로 사이가 뭐 안 좋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오사카에 자리 잡은 백제가 나중에 지금의 천황이 되는 야마토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마타이 곡구 여왕국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제 지금 학계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 규슈 신라가 바로 야마대국인 거고 히미코의 여왕국이 여기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방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가 여기를 장악을 한 게 광개토 태양 때 장악을 하고요. 그 이후에 400년인 5세기 때도 여기를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백제가 이제 백제 봉기 계로왕조를 보면요. 백제가 고구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왜냐면 이 바다를 지나가려면 고구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고구려가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부기 황제한테 표문을 보내요. 계로왕이. 그러면서 고구려 욕을 엄청 합니다. 부기하고 고구려하고 같이 편먹고 그러지 말고 부기 황제한테 계로왕이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치자. 고구려 나쁜 놈들이다. 사악하고 여우새끼 같은 놈이고 뱀새끼 같은 놈들이다. 욕을 잔뜩 써놓고 계로왕이 당신 부기도 언젠가 고구려한테 당할 것이다. 우리하고 손잡고 고구려를 치자. 이제 그런 식으로 표문을 보내는데 부기왕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그러면서 부기하고 백제하고 이제 단교가 되죠. 이제 다시는 이제 계로왕이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는 백제 입장에서 참 많이 깝깝했어요. 그래서 백제가 다시 국력을 성장시키는 건 언제 때 와서 다시 이제 장수왕이 좀 지고 무령왕 아시죠? 백제 무령왕 때 와서는 이제 백제 국군이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일대를 다 이제 백제가 장악하게 되는데 백제가 약간 운이 없었던 게 백제가 국군이 다시 상승할 때 즈음에 유명한 신라의 정복왕 그렇죠. 너무 아주 그냥 기초가 튼튼하시네. 예,
신라의 최초로 등장하는 신라 정보강 진흥왕이 나타나서 또 백제하고 또 붙게 돼서 약간 백제가 운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열도 전체를 백제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고구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송소 이만열종 고구려전에 동이 고구려국은 지금에 와서는 한대 요동군을 다스리고 있다. 금치 한지 요동군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한나라 한무제 아시죠? 한무제.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무찌르고 거기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러죠. 낙랑군, 대방군, 진봉군, 임둔군. 그래가지고 그 한사군이 다 평양 인근에 다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현재 학계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 있죠? 거기가 한세군이 있었던 지역이고 거기가 고조선의 그 서쪽 경계였고 고구려가 거기까지도 다 이제 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라 때 요동군을 고구려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송수 이만열정 고구려전에 나온다는 얘기죠. 고구려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남제서 동남이죠. 고구려전에 보면요. 송, 위 어느 쪽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고구려가 다 이제 주물럭주물럭 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백제 요거는 이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이제 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영락 8년에 무술년에 숙신을 정벌하고 사업을 논의했다라는 게 이건 전쟁 비용을 숙신 정벌하고 이제 고구려 같은 대국은요 자기들 돈을 써가면서 그런 전쟁을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숙신을 정벌하고 사업을 논의했다라는 것은 요게 이제 숙실 보고 전쟁 비용을 대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라를 끌어들이는 얘기는 이게 이제 다 전쟁의 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거였고요. 여러분 고구려가 대륙에서 말 타고 막 이렇게 칼싸움하면서 기마민족이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해상의 수륙전에도 굉장히 능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거는 그런 얘기는 그 오수전이라고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동이전 말고 삼국지 오전이 있습니다. 위촉 오전이잖아요. 그 오전에 보면 고구려가 해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나라가 이거잖아요. 나라. 향찬입니다. 나라도. 예? 말은 우리말이지만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나라라고. 그래서 이거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가 규슈 백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도착한 곳이 그 나가사키현 북부에 있는 마쭈라다. 여기라는 거죠. 근데 이 마쭈라 이제 우리 말로는 송포시인데 여기 마쭈라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자기들을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13세기에 여몽연합군이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삼국지 위지동이전 외전에 말로국도 자기들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상륙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외전에 이제 외오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것도 지나가도록 하고요. 요거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요시노가리에서 나오는 제가 규슈 신라라고 보는데요. 이게 똑같은 게 나와요. 한국식 요게 요시노가리에서 나온 신라 동검이고요. 요거는 경주 입실내에서 출토된 신라 동검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에다 후나야마고요. 요거는 이제 사이토바르는 아까 미야자키 현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미마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고구려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나오는 그 경자년조 400년에 나오는 임나는 마쯔라라고 발음을 하는 건데 그 마쯔라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꾸 임나를 한반도 고대국가 가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는 임나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미마나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 미마나가 자 금강가야는 53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고령대가야가 562년에 멸망을 해요. 그게 다 나오는 얘기고 다 써있는 얘기인데 일본 서기에는 자 529년에 존립했다. 멸망과 존립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끊임없이 반복해요. 이게 575년에도 나오고요. 583년에도 미마나가 나오고요. 585년에도 미마나가 나오고요. 그럼 이게 가야입니까? 어떻게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근거가 없어요. 한반도 남부의 고대국가 가야를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멸망과 존립의 엿대가 다른데 같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득바득 우기고 있어요.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보낸 고구려 군대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임나가라 종발성인데 그 임나가라가 고대국가 김해 금강가야고 그 김해 금강가야가 임나고 그 임나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게 현재의 학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가야와 마쯔라와 미마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일본 서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임나 나오죠. 숭신 65년도에 나오는 겁니다. 임나 사신이 왔어요. 소나갈지지가. 근데 자 임나자 거축자국 이천열이 북저해 이제 계림 지 서남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 유명한 거예요. 이 숭신 65년조 요거 하나 때문에 아주 그 이제 임나가 어디 있었느냐 이제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임나가 대마도에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거 때문이거든요.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숭신의 아들이 수인입니다. 아빠가 숭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잠깐 빨리 말씀드릴게요. 임나사신 소나갈지지가 숭신을 만나러 왔어요. 왔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서 막 헤매다가 숭신을 만나러 오사카에 도착을 했는데 죽었어. 이미 숭신이. 만나려고 왔던 임금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인이 딱 보니까 이제 이 사신이 소나갈지지가 오도 가도 못하고 숭신 아빠를 만나러 왔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벙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인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우리 아빠 만나러 왔냐? 네, 그러니까. 근데 정작 아버지는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럼 너는 앞으로 너네 나라 이름을 우리 아빠 이름을 따서 미마나라라고 해라 하고 나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숭신 이름이 뭐냐면 어간성이에요. 어간성인데 뒤에 있는 성은 존칭이기 때문에 성자는 빼버리고요. 앞에 어간을 일본어로 미마라고 있습니다. 미마. 그러니까 아빠 이름이 미마예요. 이 수인의 아버지 이름이 숭신인데 이름이 미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없지만 너의 정성과 뜻이 갸륵하기 때문에 너네 나라 이름을 우리 아빠 이름을 붙여서 미마라고 해라 하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미마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 서기에 나온 이 글자를 수인이 미마로 바꿨기 때문에 미마나로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네 나라는 앞으로 우리 속국이야. 너네 나라는 우리 아버지 미마의 이름을 붙여서 나는 이제 나라 할 때 나 그거고요. 미마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공과 세금은 우리한테만 바쳐. 이렇게 된 거예요. 넌 내 거야. 이러면 신발라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넌 우리 아버지 만나러 왔고 앞으로 계속 우리한테만 조공을 바쳐. 그러니까 우리 거야.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를 미마나로 바꿔라고 이름을 바꾼 거라는 거는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공을 바쳐야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미마나는 오사카 백제 세력에게. 아까 이 오사카 백제가 지금의 천황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말 뜻은요. 조공을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 쓴 거예요. 임나자 거축지, 그러니까 여기가 축자국이거든요. 기타 교슈 여기를 축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공 세금을 바쳐야 될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 이게 숨겨진 제3자 화자의 위치가 여기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축자를 지나 이천여리를 지나서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계림이 신라잖아요. 여기에 신라
여기가 큐슈입니다. 큐슈 신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문배 선생님이 미마나 사연의 위치 비정을 여기다 한 겁니다. 사타모루 상다리 하다리 여기에 미마나 사연이 있었다라고 위치 비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미마나가 뭐냐? 미마나가 뭐냐?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끝나는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미마나는요. 요거 보세요. 요거 어떻게 읽어요? 읽어보세요. 임나 1번부죠. 요거는요. 임나 둔창. 근데 일본 말로는 이것도 미마나 미야케고 이것도 미마나 미야케입니다. 그래서 임나 둔창도 미마나 미야케라고도 하고 또는 임나 관가도 미마나 미야케라고도 하고 임나 내 관가 이것도 미마나 미야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한자로는 여러 가지를 써요.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일본 말로는 미마나 미야케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 미마나 미야케를 줄여서 미마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 가야라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민달 4년 575년과 같은 해입니다. 575, 575, 575. 이건 2월, 이건 4월, 요거는 6월이에요. 이게 연달아 한 줄씩 기사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면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쳤다. 평년보다 많았다. 천황은 신라가 미마나를 세우지 않았으므로 여기 건자 나오죠. 여기 건. 이게 일본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쓰던 한자 방식인데요. 어쨌든 황자와 대신에게 미마나의 일을 게으리하지 말라고 명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한자로 보고 번역을 해도 무슨 뜻인지 자세히 모르시겠죠?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백제가 세금을 바쳤는데 많이 바쳤어. 그럼 많이 바쳤다고 칭찬을 해주면 될 일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미마나 걸 안 가지고 왔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사카 백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조를 받아야 될 미마나가 저기 있어요. 근데 내가 세금을 안 바치면 내가 혼을 내주고 너 왜 세금 안 갖고 와 하고 내가 관리나 병사를 파견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오기에는 내 세력이 그만큼 힘이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미마나가 있는데 그 미마나 옆에 근처에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어요. 그러면 백제한테 백제가 세금을 오사카 세력한테 바치러 가지고 오는 김에 그 옆에 있는 미마나 거 왜냐면 미마나는 오사카 백제 세력 거니까 오는 길에 미마나 거까지 챙겨가지고 같이 갖고 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오사카 백제 세력이 압도적으로 셀 때는 시킨 대로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잘 하겠죠. 근데 이 일본 서기를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말로는 네 하지만 자기들이 먹어버려. 백제가 미마나 걸 먹고 안 와. 오사카 백제한테 아예. 또는 신라가 미마나 거까지 먹어버리고 아예 안 와. 세금을 바치러. 그러니까 이제 오사카 백제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화가 나는데 가서 두들겨 패서 그 세금을 다 내 거로 가지고 올 만큼의 그런 세력도 안 돼 사실은 군사적으로 그런 정도의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일본 서기를 읽어보면 결국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마나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백제 신라가 항상 같이 나타나요. 그 기사에. 근데 이 시기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오사카 백제 세력이 안정적으로 이 미마나를 거둘 수 있게 돼서 신라한테 얘기를 해서 미마나 신라가 세금을 가지고 올 때 미마나 것까지 같이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미마나를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신라가 세금을 가지러 올 때 미마나 것까지 함께 갖고 온 적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걸 모를 테니까 가서 얘기를 해라. 너네들 황자와 대신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신들이 각자 미마나의 사신을 보내고 백제의 사신을 보내고 신라 미마나 백제의 사신을 보내요. 이 얘기를 전달을 하러. 그랬죠. 사신을 보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신라가 나타납니다. 신라가 나타나서 그 세금을 바쳤는데 평소보다 많았는데 아울러 다다라, 수나라, 화타, 발기, 네읍의 조를 바쳤다. 이게 미마나 사읍입니다. 같이 갖고 온 거예요. 이제 말을 듣고 자기들 세금 바치러. 그래서 일본 서기를 보면 우리가 계속
미만하가 미만하 사촌, 미만하 사현, 미만하 사국, 미만하 사읍하고 행정 단위가 계속 다르게 나타나요. 오사카 백제한테 조를 바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이유인 거예요. 라는 그 오사카 백제 세력한테 세금을 바치게끔 돼 있는 그러한 그 행정 단위가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행정 단위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민달 4년에는 미만하 사읍이라고 하지만 개체 23년에는 미만하 사촌으로 나오고요. 개체 6년에는 미만하 사현이라고 나오고요. 훈명 23년에는 미만하 19기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신지 알죠?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고대 국가 가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한일 고대사 학계가 이렇게 담합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